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임플란트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이제 뼈가 차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다 보니까 뭐 임플란트 하나 완성하는데 뭐 8개월, 10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할 때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 관한 개념이 정립이 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웬만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할 때의 장점은 환자가 한 번만 고생하면 되겠죠. 발치를 할 때 마취를 충분히 하고, 발치를 할 때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날만 아프면 되기 때문에 수술이 이제 한 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그 힘든 수술의 공포감을 두 번, 세 번 겪어야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환자분들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굉장히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많은 장점을 가진 술식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테크닉 센서티브한 기술이기 때문에 꼭 잘하는 치과사를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케이스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싱을 둬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제목을 PPT를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라고 뽑아놨는데, 실은 이 환자분 같은 케이스는 지금 하악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 수직 치근 파절로 인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여서 하악은 발치 즉시 식립 케이스고요. 상악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치아 같은 경우 이 아래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아를 살리려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분이신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수직 치근 파절 아니면 치근의 광범위한 우식, 치근 우식으로 인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바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느냐. 가끔씩 이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뽑고 바로 못 심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바로 심자고 하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악 제일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치아를 뽑고 나서 이쪽에 잔존골이 있기 때문에 이 잔존골을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환자가 한 번만 고생하면 되겠죠. 발치하는 날 임플란트까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마취도 한 번 깊이 하고 한 번만 고생하면 되니까 환자분 일단 들어갑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하는 편이고요. 이 위쪽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맨 끝이기 때문에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게 이제 맨 끝이라서 수술이 힘들고 상악동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뼈도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힘들다. 그래서 좀 이대로 쓰다가 혹시 이 치아를 뽑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 두 개를 한꺼번에 해라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치아를 뽑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할 게 아니고, 이 남아있는 치아는 어떻게든 치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치아가 없어진 부분은 빨리 임플란트를 해서 웬만하면 수복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치아라는 게 모두 쓸모없는 치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을 이제 해야 되는 치아인데, 이 제1대구치, 제2대구치가 둘 중에서 하나만 없다고 하면은 두 개가 할 일을 갖다가 하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하나마저 빨리 이제 상실이 되는, 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환자분들께 저는 이 치아를 언제 뽑힐지도 모르는 치아를 갖다가 뽑고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치아는 되도록 안 뽑고 임플란트 안 할 수 있게끔 저희랑 계속 관리를 하시고,
뽑을 수밖에 없는 치아는 빨리 임플란트를 수복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도 상악동 수술이 있지만 뭐 저희는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는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여기에서 보시기에 벌써 광범위하게 이렇게 뼈가 녹아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크라운을 제거하기도 전에 여기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치아가 우식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미 부러진 것 같고, 그리고 치아를 살리기에는 늦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환자분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발치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살리러 오셨지만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환자분이 안 그래도 치과 치료 무서운데, 마취하고 뭐 뜯어내고 이런 거 무서운데 뽑고 염증 긁어내고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당일은 어차피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한 번만 고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를 발치하기로 했고, 이제 이쪽이 이제 하악이고요. 이쪽이 이제 상악이에요. 자, 좌우로 봤을 때 이쪽처럼 어금니가 두 개 있는 쪽이랑 이렇게 하나만 있는 쪽이랑 확실히 저작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임플란트를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은 맨 끝에 하나 있을 때 하는 사람 힘들어요. 하는 사람 힘들고 환자가 입 벌리는 게 힘들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할 때 이미 치아가 다 썩어서 이렇게 이제 뭐 분리가 돼 있었고, 웬만하면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이 최대한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가 혹시라도 같이 딸려 나오지 않게끔 치아를 최대한 삭제해서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들어갈 때도 여기 보면 뿌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꼭 중간에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안 심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들어갈 이런 교합 평면이 있을 거고, 그 교합 평면에 되도록이면 수직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게 임플란트를 한 개 심었을 때 예후가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직적으로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센터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앞쪽 치아 뿌리 쪽으로 약간 위치를 시켰다. 그리고 이쪽에 치아를 뽑은 자리엔 뼈 이식을 해서 이제 잇몸이 차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위에서 잇몸이 닫히고, 이쪽에 뼈 이식해준 부위로는 뼈가 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중요한 건 염증을 잘 확실히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로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려면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잔존골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느냐. 초기 고정력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이미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N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0N의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30N의 힘이 얻어진다고 치면 여기가 보면은 2차 수술, 저는 힐링까지 바로 연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2차 수술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환자분은 이 수술 한 번으로 나중에 이제 잇몸이 나으면 뽐만 뜨면 되는 거예요. 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뼈 이식을 이렇게 한 거죠.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머리 부분 해줄 그 중간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악동이라는 것도 점막이 찢어지지 않게 수압 거상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줬고, 이 아래랑은 다르게 여기는 1차 수술만 했어요. 1차 수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고정력이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위쪽에 상악동 골 이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그냥 나사를 하고 그냥 속에다 묻어둔 거죠. 나중에 2차 수술은 해야 되겠죠. 약간의 마취만 하고 진통소염제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을 갖다가 보통 저는 이제 2달 반 정도 있다가
이 2차 수술 위쪽을 연결하는 걸 갖다가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뒤 이쪽에 상악동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기다린 편이고요. 그래서 4개월 뒤에 ISQ를 측정을 했더니 이제 80, 90 이런 식으로 수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을 떠서 완성을 하는 거고, 이 아래 보시면 뼈이식 해놨던 이 주변이 꺼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이 위에 잇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보철을 할 때는 음식물이 끼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잇몸 라인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맞춤형 지대치를 해줬고요. 이렇게 최종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완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음식물이 안 끼게끔 해주는 거고, 음식물이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 거고, 이쪽 위에 이제 나사구멍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음식물이 낀다고 치면은 그거를 빼서 AS를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이고 치료 후고, 환자분은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저희랑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편도 보면은 이제 이쪽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상악동 이식흑수를 동반한 임플란트도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만족하셨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으셨을 텐데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완성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한 번만 고생해도 되고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3, 4개월 뒤에 머리가 완성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빨리 임플란트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추드리고요. 다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술자한테 받으셔야 임플란트 결과가 좋습니다. 임플란트 결과가 좋다는 건 잘 먹고 잘 씹고 음식을 드실 때 내 치아 같고, 그리고 음식물이 잘 안 끼게 하는 그런 임플란트를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좋은 치과의사 만나셔서 임플란트 식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